오는 11월 치러지는 중간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표심은 경제와 물가 안정이 주 요인이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물가 안정 여부에 따라 중간선거의 승패도 좌지우지될 것이란 진단입니다. 세계은행이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처럼 경기 침체 속에 물가가 오르는 치명적인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텍사스주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에서 생존한 교사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해당 교사는 경찰의 늑장 대응을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미뤄졌던 결혼식이 최근 크게 늘고 있지만 자녀 출산 계획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출생률 감소가 경제 발전을 저하시키는 주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7일 첫 소식입니다. 2022 예비선거가 오늘 미 전역에서 일제히 치러진 가운데 집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주요 한인 후보들의 결선 진출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선 연방 하원에서 캘리포니아주 40지구 영킴 의원, 45지구의 미셸 박스틸 의원이 재선에 나선 가운데 지난 선거에서 낙선한 34지구 데이빗 킴 후보가 재도전에 나섭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73지구 최석호 의원이 4선을 노리고 38지구 애니조, 67지구 유수연 후보가 주 하원 입성에 도전합니다. 또 LA 지역의 경우 시 검사장의 리차드 김 후보가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 4지구 슈퍼바이저에는 써니박 후보가 결선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과반 이상을 득표한 후보들은 결선 없이 당선이 확정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 2명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결선을 치르게 됩니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표심에 영향을 미칠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는 무엇보다 경제와 물가 안정이 꼽히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실생활에 대한 불만 지수가 오는 11월 중간 선거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시카고 대학이 실시한 여론조사입니다. 미국인들의 대다수인 83%가 현재 미국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고 응답했습니다. 35%는 자신들의 경제 상황 역시 불만족스럽다고 답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국민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면서 경제 비관론이 확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치러진 예비선거에서도 물가와 경제가 유권자들의 최대 이슈로 꼽혔습니다. Everything is very expensive. We need to lower the prices as much as possible. 팬데믹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된 노숙자 문제와 텍사스주 유벨디 초등학교 총기 사건 이후 불거진 총기 규제 논란 역시 유권자들의 표심을 자극할 핵심 이슈입니다. We are totally fed up with the gas prices, the homelessness, like every block we go on there's homelessness. 국민들의 경제적 불만이 커지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향후 물가 전쟁의 승패 여부에 따라 오는 중간 선거에 향방이 갈릴 것이란 전망입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세계은행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며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지난 1970년대 오일 쇼크처럼 경기 침체 속에 물가가 오르는 치명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윤지윤 기자입니다. 세계은행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9%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올해 1월 발표한 전망치 4.1%에서 5달 만에 1.2%포인트나 낮춘 겁니다. 각국의 성장률도 줄줄이 낮춰잡아 미국은 1.2%포인트, 중국은 0.8%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8.9% 역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문제는 경기 침체와 함께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물가가 크게 뛰는 상황에서 생산은 위축돼 성장률이 떨어지는 현상으로 1970년대 오일 쇼크 당시가 대표적입니다. 세계은행은 세계 경제가 미약한 성장과 높은 인플레이션이 장기화하는 시기로 접어들 수 있다며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상당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전염병 대유행, 공급망 교란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으며 많은 나라에서 경기 침체는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도 내다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역시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인플레이션이 40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며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이라고 우려했습니다. I think that bringing inflation down should be our number one priority. I think we can complement that by deficit reduction. 이어 3분의 1은 반도체 부족으로 인한 차량 공급에서 야기됐다며 다른 국가들의 반도체 생산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미국의 생산 역량 증대에 치명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윤지윤입니다.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마치고 언제라도 감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또 나왔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국제사회의 판단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북핵 문제를 전담하는 성김 대북 특별대표가 지난주 한국에서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마치고 돌아가 그 결과를 오늘 설명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쳤고 언제라도 감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They've obviously done the preparations in Punggye, and my understanding is they could test any time. 북한이 며칠 내로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국무부 대변인의 경고 이후 하루 만에 국무부 고위 관료 입에서 핵실험 임박설이 또 한 번 등장한 겁니다. 성김 대표는 다만 그게 정확히 언제인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북한이 기술적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언제 정치적 결단을 내릴지 특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성김 대표는 그러면서 외교적인 길, 즉 대화를 통한 해결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군사적 대응, 유엔 제재 말고도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더 넓고 유연한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It's obviously a multi-pronged approach, but we don't have an artificial timeline on when our commitment to diplomacy would end. 그 증거로 북한이 코로나19 발병 사실을 공개한 직후 여러 경로를 통해 북한의 의료 지원 의사를 전달했다면서 북한이 올해 들어 무력 시위를 멈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의 인도적 지원 의사는 변함없었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그러니 군사적 긴장감만 높이는 핵실험을 삼가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 수위가 높아지고 빈도의 간격이 짧아지고 있는 걸 보면 북한의 7차 핵실험은 기정사실이 됐고 이제는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얼마 전 BTS 방문으로 떠들썩했던 백악관에 이번에는 헐리우드 스타가 등장해 총기 폭력과 규제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에 나섰습니다. 백악관 브리핑룸에는 영화 인터스텔라 주연 배우 매슈 맥코너헤이가 나와 미 전역에 충격을 안긴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을 언급하며 이제 외면하지 말고 책임 있는 총기 소유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Responsible gun owners are fed up with the Second Amendment being abused and hijacked by some deranged individuals. These regulations are not a step back. They're a step forward for a civil society and the Second Amendment. Look, is this cure-all? Hell no. But people are hurting. Families are, parents are. And look, as divided as our country is, this gun responsibility issue is one that we agree on more than we don't. 수정헌법 2조는 무기 휴대의 권리를 규정한 조항으로 미국 내 총기 소유의 근거가 됐으며 미국에서 총기 폭력 사건이 발생해 규제론이 거론될 때마다 반대론자들은 수정헌법 2조로 맞서왔습니다. 맥코너헤이는 이제는 총기 소유의 신원 조사와 구매 연령을 21세로 올리는 규제 법안이 당장 필요한 때라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오늘 연설자로 나선 맥코너헤이는 희생자들의 사진을 하나씩 꺼내들며 어린 희생자들의 삶을 애도했습니다. 텍사스주 유벨디의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해 당시 사건 현장에서 생존한 교사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유벨디의 롭 초등학교 교사 아르놀프 레스는 ABC 뉴스 인터뷰를 통해 당시 학생들과 교사들은 학교 가이드라인에 따라 책상 밑에 들어가 조용히 숨어 있었고 총기 난사범이 교실에 들어와 반자동 소총을 무차별적으로 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레에스 자신은 두 발의 총격을 맞아 쓰러졌으며 이후 범인은 10살과 11살의 학생들에게 총을 난사했다고 전하면서 경찰의 늦장 대응을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One of the students from the next door classroom was saying, "Officer, we're in here. We're in here." And then, but they had already left. And then he got up from behind my desk, and he walked over there and he shot over there again. 이와 관련해 유벨리 교육부 경찰서장은 당시 현장에 필수 장비인 무전기를 소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고 교실에 먼저 도착한 경찰관 2명이 총격범에 총에 맞아 다쳤다는 보고를 받자 바로 철수 명령을 지시해 현장 대응에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LA시에서 성인 용품점의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 경찰국은 지난 4월 18일 웨스트체스터 파크 링컨 블러버드와 웨스트 84가에 위치한 성인용품점에 반자동 권총으로 무장한 남성이 침입해 매장 내 물건을 훔쳐 달아났다면서 용의자를 공개 수배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CCTV 영상에 따르면 무장한 남성이 성인용품점에 들어와 가게 직원을 총기로 위협한 뒤 매장 내 물건을 들고 나가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다만 경찰은 용의자가 매장 안에 있던 현금은 가져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공개 수배된 용의자의 나이는 40대에서 50대 사이 연령대로 추정되며 키는 6피트, 몸무게는 175파운드로 머리와 눈 색깔은 검정색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팬데믹으로 미뤄졌던 결혼식이 크게 늘고 있지만 결혼 후 자녀 출산 계획은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 전문 매체 배런스에 따르면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최근 미국에서의 결혼식이 평균보다 25%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젊은 층이 미래에 대한 불안과 경제적 요인 등으로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부부들이 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출생률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가 출생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하면서 출생률 저하로 인한 인구 감소는 경제 발전을 저하시키는 주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가 지난 1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팬데믹이 시작된 지난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 사이 태어난 아기 수는 기존 예상치보다 6만 명이나 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으로 가자고 외치면서 줄을 길게 늘어선 대규모 행렬이 시작됐습니다. 가난과 배고픔, 범죄의 위협 등에 시달리다 아메리칸 드림을 품고 나선 중남미 이민자들인데 최근 몇 년간 최대 규모입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끝도 없이 길게 늘어선 행렬. 사람들이 구호를 외치며 길을 걷습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막고 낮과 밤을 가리지 않은 채 걷고 또 걷습니다. 행렬 속에서는 어린아이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로 베네수엘라, 과테말라, 쿠바, 온두라스 같은 나라에서 가난과 범죄를 피해 나온 대규모 이민자 행렬로 일명 캐러밴이라고 불립니다. 멕시코 남쪽 치아파스주 타파출라에 모여서 함께 출발해 수도 멕시코시티를 거쳐 타마우리파스주로 가는 게 목표입니다. 미국과 국경이 닿아 있는 곳까지 2,200km입니다. Ya no se puede vivir en ese país. La corrupción, el maltrato hacia las personas, la policía, todo el mundo amedrentando. 최소 6,000명 이상, 최근 몇 년간 최대 규모입니다. 이번 행렬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는 아메리카 대륙 정상회의 개막일에 맞춰 시작됐습니다. 이민 문제가 주요 논의 사항입니다. 미국 꿈을 꾸는 캐러밴 행렬은 바이든에 대한 기대감과 코로나가 악화시킨 남미 가난한 나라의 경제적 위기와 불안을 배경으로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메모리얼 데이 연휴 이후 LA 카운티 내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연휴가 끝난 지난 4일부터 어제까지 3일 동안 총 14,000여 명의 확진자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 달 전보다 7,000여 명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바바라 페러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오는 6월 말까지 신규 확진자가 지금의 속도로 증가한다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다시 시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은 물론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은 가급적 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LA시가 흑인 노예 해방의 날인 6월 19일 준틴스 데이를 LA시 공식 공휴일로 확정했습니다. 에릭 가세티 LA시장은 준틴스 데이를 LA시 공휴일로 지정하고 공무원에게 유급 휴가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노예 해방일인 준틴스 데이는 지난해 연방 공휴일로 지정됐고 텍사스주는 1980년부터 공휴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은 1863년 노예 해방을 선언했지만 남부연합 소속으로 연방군과 맞섰던 텍사스주는 2년이 지난 1865년 6월 19일을 마지막으로 노예 해방령을 선포하면서 실질적인 노예 해방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미국 대부분의 주들이 공휴일이나 기념일로 지정해 기념식을 열고 있으며 올해는 6월 19일이 일요일이어서 월요일인 20일이 대체 휴일이 됩니다. 호주 출신의 이민지 선수가 US 여자 오픈 골프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세계 랭킹 3위로 올라섰습니다. 이민지는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열린 제77회 US 여자 오픈 골프 대회에서 2위를 기록한 미나 하리가이를 4타 차로 제치고 우승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I mean, just walking down that 18th hole, I think that was such a special moment for me, just looking at all the crowd and, just looking at the finish line. I think it was just a really special moment. 이번 우승으로 $180만 상금을 따낸 이민지는 미국 여자 프로골프에서 상금 랭킹 1위, 세계 랭킹 3위로 올라섰습니다. 한편 한국 선수로는 올해 LPGA 진출한 최혜진이 최종 합계 7언더파 277타로 3위를 기록했으며 세계 랭킹 1위 고진영은 6언더파 278타를 쳐 4위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보수단체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법에 따라 하면 되지 않겠냐고 말했는데 야당은 시위를 부추긴다며 반발했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방송 차량까지 동원된 고성의 욕설까지. 경남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욕설 집회가 계속되자 야권에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제지해달라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이런 시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을 받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에 따라서 되지 않겠습니까? 최근 경찰이 용산 집무실 앞 개최를 신고한 성소수자 시위를 불허했는데 법원이 이를 뒤집고 시위를 허용한 걸 두고 한 말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집회 결사의 자유는 억누를 수 없고 그 과정에 범법 행위가 있다면 처벌받을 거라는 원칙적 얘기라고 덧붙였지만 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시위를 빙자한 폭력과 정책적 의사표현 집회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며 인식 자체가 잘못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양산 사저 앞 보수단체의 시위는 타인의 삶을 파괴하는 폭력적이고 비인도적인 테러이며 이를 용인하는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의 고통마저 외면하겠다는 대통령의 옹졸함의 극치입니다. 민주당은 또 윤 대통령의 발언은 욕설 시위는 부추기고 이걸 제지해야 할 경찰에도 좋지 않은 신호를 준 거라며 이제라도 시위를 가장한 폭력에 엄정하게 대처하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우크라이나를 방문 중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동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 방문을 비판했던 친윤석열계 정진석 의원과는 설전이 이어졌는데
차기 당권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면주 기자입니다. 민간인 학살의 현장을 둘러본 이준석 대표는 우크라이나를 위한 지원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인 하나의 고민 과제가 이제 생긴 것 같습니다. 이 대표는 현지 방문 일정을 시차를 두고 언론에 공개하는 한편 자신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자기 정치라고 비판한 친윤석열계 정진석 의원을 겨냥해 뜬금없이 러시아 역성을 들면 그게 간보는 거고 기회주의라고 몰아붙였습니다. 하지만 정진석 의원은 이 대표의 측근인 정미경 최고위원이 경기 분당을 당협위원장으로 배치된 사례를 거론하며 공정하지도 않고 정도도 아니라고 거듭 날을 세웠습니다. 안철수 의원도 국회를 처음 찾아 이 대표의 우크라이나 방문에 대해 당장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방문했다 왔다 그것만은 의미가 없고 아마 그 목적으로만 가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결과는 지켜봐야지 되지 않을까 하는 정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당 내부에선 2년 뒤 총선의 공천을 좌지우지할 차기 당 대표를 놓고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과 이준석 대표, 여기에 안철수 의원까지 가세한 수도권 경쟁이 시작됐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준석 대표의 성비위 무마 의혹에 대한 당 윤리위 결정이 오는 24일로 예고되면서 여당 내 권력 투쟁이 점점 달아오르고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미군 해병이 당시 한국 군인으로부터 선물 받은 태극기를 71년 동안 간직해왔습니다. 90살이 된 이 노병은 태극기를 건넨 전우를 찾고 있습니다. 홍희표 기자입니다. 1950년 11월 장진호 전투. 영하 40도의 혹한 속에서 유엔군과 중공군은 치열한 전투를 벌였고 결국 중공군의 진격을 저지하면서 흥남 철수작전 성공의 계기가 됐습니다. 당시 18살에 불과했던 제임스 란츠 씨도 미국 제1해병사단 소속으로 참전했습니다. 4 days later, we all know what happened. We started from Wonsan up to the Chosin and then back down again down to Mason. 이제 90살 노병이 된 란츠 씨가 꺼내든 건 빛바랜 태극기. 잠시 대구에 머물던 1951년 봄 훈련을 함께한 한국 해병에게 받은 겁니다. 2주 남짓한 짧은 기간이었지만 란츠 씨와 특별한 우정을 나눴고 영어가 능숙했던 그 해병은 자신과 한국을 기억해달라며 태극기를 건넸습니다. He said, I want to give you something to remember me by and remember us by. And he pulled out from his knapsack the Korean flag. He said, here, I want to give this to you. 이 태극기를 71년 동안이나 기념으로 간직해온 란츠 씨. 비록 생사조차 알지 못하지만 전우를 꼭 찾고 싶다는 게 그의 바람입니다. 국가보훈처는 당시 태극기를 건넨 참전 용사를 찾게 되면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할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 2013년에도 한국전쟁 당시 자신이 돕던 한국 소녀를 찾고 싶다는 미국 참전 용사의 사연이 전해지면서 60년 만에 극적인 상봉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홍희표입니다. 중국에서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여성이 자기 집에 한 대에 수억 원 하는 벤틀리 차량이 50대나 있고 남편이 국영기업 지도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과시용 거짓말로 보이는 이 발언이 진짜일 수도 있다며 부정부패를 조사해보라는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베이징에서 이혜인 특파원입니다. 중국 선전시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자신이 돈을 낸 주차구역에 있는 차를 빼라고 소리치는 여성. 상대방이 공용 공간이라며 거부하자 자신의 벤틀리 차량으로 상대방 차 앞을 가로막고는 자기는 벤틀리가 50대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합니다. 옆에 같이 있던 남편이 국영기업 지도자라고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발언 영상은 SNS를 통해 급속히 확산되며 중국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벤틀리는 차값이 최소 3억 원이 넘고 이 여성이 살고 있는 아파트도 5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영기업 고위직이 어떻게 이런 재산을 모을 수 있는지,
정말 벤틀리가 50대에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겁니다. 추적에 나선 네티즌들은 이 여성 옆에 있던 남성은 국영기업 고위직인 장모 씨로 연봉이 우리 돈 7천만 원이라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이 여성은 벤틀리 50대를 갖고 있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고 선전시 당국도 두 남녀는 연인 관계로 벤틀리 차량과 아파트는 여성이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반인이 수억 원대 최고급 차 50대를 갖고 있다고 하면 거짓말이라고 웃어넘기는 게 일반적일 겁니다. 그런데 국영기업 지도자라고 하는 순간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하는 것 자체가 중국 관료 사회의 부패 수준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최근 타이거 우즈가 돈보다는 PGA 투어 의리를 선택하며 골프 황제의 면모를 이어갔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최근 타이거 우즈가 돈보다는 PGA 투어 의리를 선택하면서 골프 황제의 면모를 이어갔습니다. 사우디 국부 펀드에 지원을 받는 리브 골프 관계자는 한 인터뷰에서 우즈에게 시리즈 합류 대가로 9자리 숫자 금액을 제시했다고 밝혔는데요. 현지 매체에 따르면 타이거 우즈는 약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원이 넘는 거액을 제안받고도 시리즈 합류를 거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PGA 투어에 맞서기 위해 새로운 골프 투어를 창설한 리브 골프는 그간 거액의 계약금을 내세워 더스틴 존슨, 필 미컬슨 등의 유명 선수를 끌어모았는데요. 하지만 PGA 투어에 헌신하겠다는 우즈의 뚝심은 꺾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탈리아 피에트라산타의 한국인 조각가의 작품이 영구적으로 설치됩니다. 피에트라산타는 인구 2만 5천 명의 작은 도시지만 세계 유수의 조각가들이 털을 잡고 활동해 조각의 성지로 불리는 곳인데요. 현지 시간 10일 세계 조각 예술의 본고장인 피에트라산타에서 제막식을 가질 작품은 박은선 작가의 무한 기둥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은선 작가는 1993년 피에트라산타에 정착해서 작품 활동을 이어왔고 추상적 동양미가 깃든 독특한 작품 세계로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다음 달 개최되는 가수 싸이의 여름 콘서트 흠뻑쇼를 놓고 누리꾼 사이에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물을 맞으면서 무더위를 날린다는 가수 싸이의 대표 여름 공연이죠. 흠뻑쇼. 코로나19로 멈췄던 이 콘서트가 3년 만에 재개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누리꾼 사이에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싸이는 지난달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다 마실 수 있는 물을 쏜다. 콘서트 회당 300톤 정도 든다라고 밝혔는데요. 올해 가뭄이 이어지자 이 발언이 온라인상에서 재조명된 겁니다. 지난달 강수량은 평년의 6% 수준으로 농가에서는 모내기가 지연되거나 일부 지역은 기후제를 개최한 곳도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반대 입장인 누리꾼들은 가뭄과 산불로 피해가 큰데 물을 과도하게 쓰는 게 타당하냐는 겁니다. 반면 옹호하는 쪽에선 그런 논리라면 전국의 워터파크와 수영장, 목욕탕도 문을 닫아야 한다면서 그간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공연업계에 가혹하다는 지적입니다. 여성의 파마머리에 무언가가 더덕더덕 붙어 있는데요. 이건 뭘까요? 언뜻 보면 머리에 헤어롤을 감은 것 같죠? 사실은 코카인을 비닐에 돌돌 말아서 머리에 교묘하게 붙인 후 가발로 덮어서 위장한 건데요. 기상천외하죠. 콜롬비아 여성 2명이 똑같은 수법으로 코카인 헤어롤 68개, 67개를 각자의 머리에 숨겨 스페인으로 반출하려다가 파나마 국제공항에서 적발됐습니다. 이들이 밀반출한 코카인은 유럽에서 수만 달러에 팔리는 양이라는데요. 익명을 요구한 현지 경찰은 헤어 볼륨이 비율에 맞지 않게 커 보이는 게 수상해서 스캐너 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머리 밑에 숨겨둔 코카인을 발견한 겁니다. 파나마 경찰은 코카인을 헤어롤 형태로 만들어 머리에 숨긴 수법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프랑스의 한 테마파크의 직원이 커플의 청혼 순간을 회방 놓는 모습이 공개돼서 누리꾼들로부터 문매를 맞았는데요. 어떤 상황일까요? 잠자는 숲속의 공주 성을 무대로 여자친구를 향해 무릎을 꿇고 청혼하는 남성. 설레는 이 순간 회방꾼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라고 말하듯 갑자기 직원이 달려와 반지 상자를 빼앗더니 무대 아래로 내려올 것을 요구하는데요. 어쩔 수 없이 무대로 내려와서야 청혼 반지를 돌려받은 이 커플.
해당 장면을 본 누리꾼들은 직원의 대응을 놓고 커플의 행복한 순간을 망쳤다라고 비난하는 반면 일부는 안전상 이유로 출입을 금지하는 규칙에 따른 것이라며 옹호하기도 했는데요. 아무튼 가장 행복해야 할 순간 눈치 없는 직원 때문에 이 커플 입장에서는 날벼락을 맞은 셈이네요. 자, 이번엔 브라질에서 포착된 초보 날치기범을 만나볼까요? 오토바이를 탄 남성이 인도에 서 있는 여성의 가방을 노립니다. 그런데 이런 반격은 예상하지 못했나 보네요. 여성의 격렬한 저항에 그만 바닥에 넘어져서 정신을 못 차리죠. 훔치려던 가방은커녕 본인 물건을 바닥에 주르륵 흘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토바이까지 망가져서 손수 끌고 가는 굴욕을 맛봤습니다. 어설퍼도 참 어설픈 도둑이네요. 인도에서 새끼를 잃은 원숭이가 복수를 위해 강아지를 공격한 충격적인 사건. 이 시간에 소개한 바 있죠. 당시 분노한 원숭이들이 강아지를 높은 곳에서 떨어뜨렸고 이 때문에 최소 250마리의 강아지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으르렁거리는 줄로만 알았더니 정반대의 모습도 있네요. 한 노점상 처마에 매달린 과자를 훔치기 위해 개 등에 올라탄 잔꽤 많은 원숭이. 하지만 쉽지 않죠. 개는 그런 원숭이를 위해 기꺼이 등을 내주고 또 원숭이 친구의 등에 기대 쉬기도 합니다. 견원지간이라는 사자성어가 무색해지는 풍경인데요. 이 귀여운 절도범들의 과자 강탈은 성공했을지 궁금하네요.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6월 7일 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